자, 제가 확신한 것은 내 배의 체지방이 표준 이상이다. 내 체중이 평균 이상보다 과체중이다. 거의 100%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한 달만 지켜보세요. 저 나름 했는데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켜보세요. 지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다이어트를 어려워하거나 다이어트를 힘들어하는 분들, 다이어트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다이어트를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살이 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지. 이전의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요 위에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떻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지, 즉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서 내 몸에 있는 당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지, 그렇게 잘 처리를 해서 내 몸에 잉여당이 남아서 지방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지, 완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앞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상승이 된 걸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인슐린에 의해서 다시 혈당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내려가면 우리는 또 배가 고프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 또 다시 식사를 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고, 다시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낮아지는, 이렇게 반복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음식을 자주 먹는 거예요. 잦은 섭취에 의해서 혈당이 자주 오르고, 이렇게 자주 오르는 혈당에 맞춰서 인슐린이 반복해서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하얀 가루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혈당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결국에는 저혈당 증세가 오고, 이 저혈당에 의해서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배가 고파지고 또 허기가 져서 뭔가를 먹게 되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잦은 섭취예요. 자주 먹어서 그래요. 내가 자주 먹게 돼서 혈당을 자주 오르게 하고, 이렇게 자주 오른 혈당에 의해서 인슐린이 자주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 인슐린은 뭐 하게 돼요?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잠도 못 자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파업을 한다는 거죠. 즉 인슐린도 열심히 일하다 못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즉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내 혈관 내에 필요 이상의 당이 흐르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필요 이상의 당이 흐르고 있으면 이 당은 결국에는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 이 파업한 인슐린이 다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인슐린 민감도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것은 인슐린 민감도를 올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는 이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확신한 것은 내 배의 체지방이 표준 이상이다. 내 체중이 평균 이상보다 과체중이다. 물론 근육이 많아서 과체중이 아니라 지방이 많아서 과체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과체중이다, 지방이 표준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인슐린 민감도 올리는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쉬워질 거고 체지방도 아주 쭉쭉 잘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인슐린 민감도를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입니다. 단식한다는 건 뭐예요? 식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뭐라 그랬죠? 잦은 식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식사를 자주 해서 혈당을 자주 자극해서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슐린을 쉬게 만들어주면, 인슐린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혈당을 올리지 않게 된다면, 혈당을 자극하지 않게 된다면 인슐린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다시 민감해집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혈당을 낮춰주는데 힘을 쓸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잉여당이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즉, 이 단식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을 무지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요즘에 16대 8, 뭐 12대 12 이런 간헐적 단식 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좋습니다. 단식하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단식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대부분 뭐냐면, 나는 단식하는 시간 이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햄버거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치킨 피자도 먹는데 이 단식 시간만 지키면 살이 빠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나서 이 단식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식하는 시간 이외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식사에는 반드시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어야 하고 건강한 식품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밀가루, 설탕, 튀김 이런 게 가득한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로 내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좋은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로 내 식사를 채우셔야지만 이 단식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대 8도 괜찮고요. 12대 12도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제가 더 강력 추천드리는 거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통으로 쉬어주는 거예요. 24시간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24시간 하루 내내 나는 굶는 거 못하겠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2대 12, 16대 8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인슐린 민감도를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적당히 조절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저한테 회원님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점심 때 적당히 조절하고 저녁 때도 좀 적당히 조절하면서 식단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집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는 적당히 조절은 없습니다. 특히 감량할 때는 더더욱 없습니다. 적당히 조절이라는 거는 유지할 때만 하는 말이지 우리가 감량할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빵, 튀김, 나쁜 지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최악인데요. 정제됐다라는 거는 겉에 좋은 영양소들이 다 걷어내고 순수 탄수화물, 즉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되는 그런 순수한 당질만 남겨놓은 거를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백미가 있죠. 그리고 밀가루가 있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탕이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제육볶음, 소불고기, 김치찌개에도 심지어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즉 이런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고파요. 밥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먹게 되는 거죠. 나는 혈당 스파이크가 와도 나는 배고파도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르몬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한두 번이야 참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반드시 터집니다. 그러다 보면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내시는 겁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만들어주는 세 번째 방법은요, 가공식품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다이어트 가공식품이 뭐냐면 프로틴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예요. 단백질이면 다 괜찮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단백질 쉐이크나 프로틴 바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그 안에 미량 영양소들, 즉 우리가 고기나 생선, 콩 이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식이섬유나 미네랄, 비타민들은 딱 다 빠지고 오로지 단백질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만 있는 식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일으켰었던 것처럼 배가 부르지 않고 또는 먹어도 잠깐 배부르고 금세 또 배가 고파지는, 즉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식욕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에 뭐예요? 또 잦은 섭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은 참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10번째, 20번째 쌓이다 보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터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또 망했어 라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달리게 돼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가 고프거나 허기가 져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가공식품, 뭔가 각종 첨가물이라던가 합성 향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식품 말고 진짜 음식을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배가 고프다? 그거는 양이 적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는 영양소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채소 위주로만 먹거나 이렇게 너무 저열량으로 먹거나 할 경우에는 또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식을 충분히 드셔야 하고, 그럴 때 쉐이크라던가 프로틴 바라던가 이런 가공식품 말고 진짜 음식, 견과류, 계란, 토마토, 오이 이런 수분이 가득한 채소라던가 고기 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재기능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여러분들의 세포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많이 먹어도 이제는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잦은 섭취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주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인슐린을 계속해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인슐린을 쉬게 만들어주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식욕도 안정화가 되고 나는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충분히 부르는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는 건 장담컨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한 달만 지켜보세요. 저 나름 했는데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켜보세요. 지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적당히, 나름, 이거는 유지할 때나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세 가지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슐린 민감도를 한번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잦은 섭취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잦은 섭취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식욕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의 식욕이 왜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럼 이 식욕을 어떻게 해야 안정화시키고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또 다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